우리는 상가를 투자할 때 상권이란 단어를 많이 사용하고 창업을 할 때도 상권에 대하여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상권이란 단어는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사전이나 신문, 학자들이 얘기하는 상권을 살펴보면 너무 다양해서 상권이란 말이 다소 복잡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상권의 정의가 다양하지만 사실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상권이란 대상 상가가 흡입할 수 있는 소비자가 있는 권역, 즉 소비자의 범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상권 분석은 소비자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중요한데요. 소비자의 범위가 넓어지거나 많아지면 상권이 좋다고 말할 수 있고 소비자의 범위가 좁아지면 상권이 나빠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상권의 변화라고 말을 하면서 상권은 하나의 생명체 같다고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상권을 분석하는 핵심은 소비자의 범위가 어떤 요인으로 변화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소비자의 범위를 파악할 수 있는 상가 투자자가 알아야 할 상권의 분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상권은 학문적으로나 범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됩니다. 과연 이런 분류는 상가를 투자하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도움이 될까요? 이런 것들을 외우고 학습하는 건 상가 투자자 입장에선 사실 큰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이런 분류는 보통 창업자에게 상당 부분 도움이 됩니다. 그 상권에 맞는 업종을 선택하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소비자의 범위가 전국이면서 초강 여건이고 유흥가 상권이라고 한다면 시장 조사를 통해서 조금만 알아보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상가 분석이 이렇게 쉬우면 누구나 다 부자가 됐겠죠? 중요한 것은 상가 투자자 관점에서 상권 분석은 향후 상권이 더 활성화하는지 아니면 쇠락하는지를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상가 투자자에게 도움이 되는 상권 분류는 뭐가 있을까요? 이제부터 상가 투자자 입장에서 도움이 될 만한 정보로 상권을 재분류해 보겠습니다. 생각보다 단순하죠? 이렇게 나눈 4가지의 상권에 따라 접근 방식과 투자 방법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먼저 상권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생성 방식에 따라 상권이 다릅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 발생적으로 소비자들이 모여서 만든 상권을 바로 자연상권이라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 홍대, 건대, 종로, 부산은 남포동, 연신내 등이 있습니다. 자연상권의 가장 큰 특징은 토지인데요. 매물이나 경매물건을 보면 기본적으로 매도가가 높습니다. 그 이유는 매매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토지의 비중이 크기 때문입니다. 보통 자연상권에서 토지의 용도지역은 상업지역, 준주거지역인데 이곳에 있는 40년에서 50년 된 건물은 토지의 비중이 커서 오래된 미니 건물이라도 매매가가 40억에서 50억으로 매우 비싼 편입니다. 매매가에 비해 임대료는 비교적 적게 책정된 경우가 많아 가격대는 높고 임대 수익률은 낮은 특이한 매물 특징을 보이고 있는데요. 자연상권에 있는 상가 투자는 임대료 수익보다는 토지의 투자로 접근해야 합니다. 자칫 큰 돈이 들어갈 수 있어 임대 수익률을 먼저 따지고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임대 수익률은 3에서 4%만 나와도 자연상권에서는 충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향후 지가 상승을 노려 토지 가치에 투자하는 것을 우선순위로 투자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다음은 계획상권입니다. 말 그대로 도시계획으로 만들어진 상권을 의미하는데요. 도시계획에 의하여 계획도시가 완성되고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형성된 상권을 말합니다. 즉 계획과 지정으로 처음부터 상가가 들어갈 토지가 정해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상권은 시행사가 건물을 신축하여 상가를 분양하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상가주택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 구분등기된 분양상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분등기하여 분양하였기 때문에 토지가 지분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데요. 즉 토지의 가격보다는 전용 면적이 얼마이고 임대수익이 몇 %가 나오는지가 계획상권의 핵심입니다. 계획상권의 투자자는 토지가치 상승은 생각하지 않고 오직 임대수익에 의하여 상가가치를 판단하고 투자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누가 투자하는지에 따라 상권 분석이 달라지는데요. 먼저 창업자는 업종이 중요합니다. 창업하고자 하는 업종에 따라 소비자의 범위가 다르며 그로 인해 상권의 범위가 달라지게 됩니다. 즉 본인의 업종에 맞는 상권을 분석하고 판단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분양 전환 예정인 1,000세대 임대아파트가 있다고 가정한다면 공인중개사는 이곳에서 창업을 하지 않을 것입니다.
매매물건도 전월세물건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단지 내 편의점이나 세탁소를 창업하려는 사람은 1,000세대를 상권으로 보고 창업을 할 것입니다. 1,000세대는 편의점이나 세탁소 업종에서 보면 큰 상권이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창업자의 상권은 고객이 소비자입니다. 그렇다면 상가투자자의 소비자는 누구일까요? 상가투자자의 소비자는 창업자, 즉 임차인입니다. 상가투자자 입장에서 상권을 판단할 때는 투자하려고 하는 상가에 얼마나 많은 임차인이 다양한 업종을 가지고 임차할 상가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기준이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우리나라 법원, 검찰청 앞 상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마 대부분은 상권이 좋지 않다고 생각할 겁니다. 휴일에는 사람이 전혀 없어서 장사가 안 될 거고 밤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 야간 장사도 어려울 겁니다. 그렇다면 법원 앞 상가는 투자하면 안 되는 상가일까요? 사실 여기에는 상권 판단에 오류가 있습니다. 바로 상가 투자자의 상권을 얘기해야 하는데 창업자의 상권을 말한 점이죠. 1년 중 주말은 100일이나 되는데요. 이 기간에는 법원, 검찰청 앞에는 유동인구가 전혀 없습니다. 법원, 검찰청에 근무하는 공무원이나 변호사 등이 법원, 검찰청 앞에서 술을 마시거나 회식하는 경우도 드뭅니다. 그렇다면 법원, 검찰청 앞 상가에는 공실이 있을까요? 놀랍게도 법원, 검찰청 출입구 인근에는 공실이 거의 없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상가 투자자의 소비자인 임차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1층에는 휴게음식점이나 소매점, 2층 이상은 변호사와 법무사로 임대가 이루어집니다. 즉 법원, 검찰청 앞 상가는 유동인구와 어두운 거리와는 무관한 변호사와 법무사가 소비자이며 변호사와 법무사가 상권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소비자가 누군지에 따라 상권은 분석하는 방법이 달라집니다. 사람이 많고 밤에도 밝아야만 좋은 상권이라는 관념은 법원 앞 상가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처럼요. 오늘 영상에서는 사전이나 어려운 전문가의 상권 분류가 아닌 단순하면서 투자할 때 꼭 필요한 상권 분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상가 투자자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